자, 아까 전에 그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5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기본 개념 익히기하고 알고리즘 익히기,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철저히 분석하기, 이 3가지에 대한 뭐 스터디 그룹이나 요거는 뭐 그 모의고사는 뭐 따로 설명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요 3가지에 대한 예를 문제 2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24학년도 문제인데요. 그 작년 11월 문제죠. 여기서 이제 적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복소 선적분. 복소 선적분 문제는 매년 나와요. 100% 출제죠. 그래서 그 문제, 복소 선적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의 해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공식을 적용시킨다. 중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복소 선적분 계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먼저 일반곡선은 단순폐곡선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하고 단순폐곡선만의 또 전략이 있어요. 그럼 일반곡선에 대해서는 2가지예요. 정의하고 선적분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단순폐곡선에 대해서는 코, 편, 가, 유, 그린, 그죠? 코, 편, 가, 유, 그린 정리.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의하고 포함하면은 뭐 8가지죠. 보통 이제 정의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7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맨 앞에 코는 뭐예요? 코시그루사 정리 1. 이건 단순 연결 영역에 대한 코시그루사 정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 코시 적분 공식이죠. 그 다음에 편가 원리, 그 다음에 가우스 평균값 정리, 그 다음 유수 정리, 그 다음에 그린 정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복소 선적분의 계산은 크게 이렇게 8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훨씬 더 세분화해야 돼요. 세분화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세분화하면은 이제 복소 선적분의 계산은 처음에 일반 곡선과 단순폐곡선을 포함한 일반 곡선과 그 다음에 단순폐곡선 2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곡선의 정의, 그 다음에 2번째 선적분의 기본 정리.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원시 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선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 기본 정리처럼 미분하기 전 함수를 알아야 선적분의 기본 정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미분하기 전 함수를 구하기 좋은 z에 대한 식으로 나온 경우, 예를 들어서 fz가 z제곱이다 하면은 그것을 미분하기 전 함수, 원시 함수가 3분의 1의 z세제곱이 나와요. 근데 fz가 보통 x 플러스 iy 꼴, x와 y의 그 함수로 표현된다면은 사실은 이걸 미분하기 전 함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z가 r 세타의 식으로 극형식으로 표현된다면 집교형식과 극형식에 대해서 미분하기 전 함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미리 연습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코시 리만의 정리를 사용해서 원시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원시 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집교 형식과 극형식 2가지로 나누어서 해둬야 되죠. 그래서 미리 연습해두고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이제 연습해둔 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폐곡선의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코코편가유 그린 정리였죠. 그렇다면 코시 구루사 정리. 코시 구루사 정리는 자, 여기서 지금 공부를 지금 미리 이론 공부를 한 번쯤 전체적으로 봤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공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랬어야지. 맞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올해 말이 되면, 아니면 한 9월달, 10월달이 되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훤하게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1년 정도 공부하시면. 그래서 그냥 항상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가 있는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코시그루사 정리 1은 일단 단순폐곡선 C와 C 내부에서 해석적이다. 미분 가능일 때는 뭐예요?
적분값이 0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뭐 하나의 이제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코시-우르사 정리 1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미분 가능성 체크하는 것이 결국 이게 이제 해석성을 체크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크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시-우르사 일반꼴의 경우는 코시 리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의 이제 경우는 분수꼴의 경우는 분모 해석함수분의 해석함수, 미분 가능함수, 미분 가능성하고 해석성이 비슷하니까 자, 해석함수분의 해석함수의 꼴은 분모가 0점이 아닌 데서는 해석적이죠. 미분 가능이죠. 따라서 분모의 0점을 찾아야 돼요. 분모의 0점을 분모의 0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곡선 C와 C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분모의 0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모 0점을 계산한다는 자체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복소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복소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은 Z식을 XY식으로 바꾸거나 R세타식으로 바꿔야 돼요. 혹은 분모의 0점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루세 정리 이용해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모의 어떤 주어진 해석함수분의 해석함수의 꼴, 분수꼴의 함수의 이제 하나의 이제 해석성을, 그죠? 미분 가능점, 미분 불능점이 어디 있는지, 특이점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코잖아요. 코시 적분 공식이죠. 코시 적분 공식은 뭐 그냥 적용시키면 되겠고, 세 번째 평가 원리, 그다음 가우스 평균값 정리, 그다음에 유수 정리. 유수 정리가 사실 3년에 2번 이상 나와요. 2번 뭐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이 같은 주제로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정리가 되겠는데, 유수 정리는 유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급수 전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식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공식은 특이점에서 유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특이점이 어떤 특이점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특이점을 먼저 분류해야 돼요. 분류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제거 가능 특이점, 그 다음에 미수케인 극, 그 다음에 진성 특이점, 이 세 가지가 되죠. 그럼 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특이점의 계산 공식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수 전개를 할 때는 이제 해석점의 경우하고 특이점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어요. 해석점의 경우는 세 가지인데 맥클로린 공식이나 무한등비급수 공식이나 테일러 정리 자체를 적용시켜 줄 수 있어요. 그다음 특이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맥클로린 공식하고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 공식 요거가 또 이렇게 이제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급수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1차의 개수가 유수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수 계산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전부에 여기서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린 정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소 선적분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열심히 체크하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시켜가 이 알고리즘이 맞는지 제대로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시하는 게 이런 알고리즘이고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이제 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 보완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복소 표면상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반시계 방향으로 또는 원 C에 대해서 적분값 이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것은 단순 표곡선인데 어쨌든 평가 유 그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곡선의 경우 정의하고 선적분의 기본 정리였는데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이건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예요. 정의. 복소 선적분의 정의. 그래서 도입해서 복소 선적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곡선 C가 주어졌을 때 매개화 함수가 Z = ZT라고 했을 때 F가 D에서 C로 간다면 DZ는 Z'T의 DT. 왜냐하면 이게 DZ DT가 Z'T죠. DT니까 요거 DT 날리면 DZ가 요거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가 약분이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질 않아요. 근데 dz와 dt의 dt를 dz라고 둔 거예요. 그죠? 정의를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dz 바는 뭐냐 하면은 zt 대신에 z 바를 주면은 그 여기서 dz 바는 z 바 t의 프라임의 d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의 fg dg는 결국 뭐냐? 이게 인테그랄 여기 그 c가 a에서 b까지니까 a에서 b까지 f의 z 자리에 zt z 프라임 t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요 dz가 z 프라임 t의 dt니까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죠?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대로 다시 썼어요. 요 정의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복수 선적분의 정의라면 이제 해설로 가봅시다. 일단은 인테그랄, 자, 그 곡선 C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반시계 방향은 단위원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곡선이 단위원이면은 요거죠, 그죠? 요렇게 곡선 C 그냥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 곡선 C는 이제 매개화하기를 ZT 이꼴 E의 IT죠, 그죠? IT. T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매개함수가 ZT 이꼴 AB에서 C로 가는데 요 돼 있고요. 자, 반대로 내려갔죠. 자, 주어진 곡선 C를 매개하면은 ZT 이꼴 EIT 0에서 2파이까지라 하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인테그랄을 한 번만 썼지만 요렇게 두 번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Z 바분의 1 dz 바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각각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앞에 거부터 구하면 요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요 니은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C의 Z바의 DZ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의 마이너스 Z바분의 1의 DZ바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Z바 C의 지금 C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자 Z바는 Z바의 ZT의 바에 DZ를 뭐라고 했어요? Z 프라임 T에 DT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것은 Z바가 E의 IT잖아요. E의 IT 바. 그럼 지울게, 이제. 그 다음에 그 ZT가 E의 IT니까 E의 IT에 미분하면 I의 E의 IT죠. 그죠? IT. 자, 인테그랄 0에서 2파이. 이렇게 되죠. dt.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서 E의 IT의 바는 뭐냐면은, E의 IT 바는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의 바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I의 사인 T죠. 그러면, 자, 요것은 들어가면은 코사인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T 더하기 I의 사인의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E의 마이너스 IT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T. 그래서 뭐 요거 때문에 자, 이쪽은 뭐냐면은 E의 마이너스 IT. 요게 E의 마이너스 IT. 마이너스 IT 되면은 곱하면은 1이네요. 그래서 I의 0에서 2파이까지 DT가 되고 이것은 상수니까 2파이 I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C에 마이너스 Z바분의 1이니까 는 자,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자, 0에서 2파이까지 마이너스 ZT의 바분의 1 곱하기 ZT의 바의 프라임의 DT죠. 그죠? 그럼 요것은 이제 아까 그 ZT가 E의 IT였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E의 IT의 바는 뭐라 그랬어요?
EIT 바는 2의 마이너스 IT니까 2의 마이너스 IT 분의 1에 뭐 사실상 요게 2의 마이너스 IT의 미분 마이너스 IT의 미분 해봐야 마이너스 I 곱하기 나오죠, 그죠? dt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약분되니까 I 마이너스 I하고 I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니까 I 배의 제로에서 2파이 dt가 돼서 2파이 I가 되죠, 그죠? 따라서 기억 더하기 니은 해가지고 구하는 적분은 선적분은 값은 위에 기억 더하기 니은인데 2파이 I 더하기 2파이 I 해서 4파이 I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적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뭐 이것은 해봤자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보다는 뭐 작년에 이제 바로 11월 달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를 이제 한번 다뤄본 겸사겸사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을 이제 잘 봐두셔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가 인테그랄 C의 Z바의 DZ 마이너스 Z바분의 1의 DZ다 라고 하면은 요거 대신에 이제 여기 응용문제 기출문제 A2의 응용문제로서 요거 인테그랄 C는 이제 단위 뭐 똑같은 곡선이에요. 반식의 방향이 단위원이고 인테그랄 C의 5Z 더하기 Z제곱분의 4의 DZ바 이런 거 풀어보는 거 숫자 바꾼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숫자 개념 모두 바꾼 문제 이런 거 사인 Z 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DZ 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Z하고 Z 바 오면 숫자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누구나 바꾸어서 풀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를 살짝 바꾸자, 숫자만 바꾸는 정도라도 하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볼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꾼 거, 가능하면 이렇게 좀 더 바꾼 거. 물론 뭐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바꾸는 것도 이제 예시로 그 문제를 기회가 될 때 항상 그 제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 해설은 제가 밑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 자료에.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 전략에 대한 두 번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실해석학의 주요 정리의 증명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기본 개념 익히기에서 도구적 이해가 아니라 관계적 이해를 강조했었죠. 관계적 이해라는 것은 이제 서로의 정리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흐름을 위주로 이제 파악하시고 정리의 증명도 웬만한 내용들은 좀 기억하자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실해석학, 오늘 실해석학 개강이니까 먼저 미적분학 기본정리 1, 2가 이제 사실은 실해석학의 가장 핵심적인 정리고 제일 중요한 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디든 무슨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정리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정리가 기본 정리예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 해석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뭐뭐의 기본 정리, 곡선의 기본 정리, 정수론의 기본 정리, 다 기본 정리들이 있어요. 그 기본 정리는 그 분야에서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리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학이 제일 중요한 정리는 미적분학 기본 정리예요. 서로 역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미적분학 기본 정리 2를 살펴보면은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증명해요. 물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정리도 사실상 이용이 되긴 하는데 가장 그 메인 아이디어가 평균값 정리다 이거죠.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롤의 정리 이용하게 되고 롤의 정리는 이제 최대 최소 정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부 극값 정리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는 볼자는 와이스트라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죠. 볼자는 와이스트라스하고 그 다음에 볼자는 와이스트라스는 축소관 성질, 축소관 성질은 단조 수렴 정리 이렇게 되죠. 단조 수렴 정리는 이제 이렇게 최공리, 순서공리, 완벽성 공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해석학의 정리들은 그죠? 정리들은 이 실수의 공리계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리들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롤의 정리 중에 코시 평균값 정리까지 증명이 되는데 요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테일러 정리가 요 두 개 이용하거든요. 그럼 테일러 정리는 사실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정리예요. 증명이에요. 아무튼 요런 정도가 지금 요거 빼고 요런 정도는 지금 해석학에서 그냥 바로 증명을 해보라 해도 할 수 있어야 될 정리들이고 정리의 증명들은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미적분학 기본정리 2죠.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 리만 적분 가능. 자, 헷갈려요. 연소, 가정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라지 F는 미분 가능이 라지 F 프라임이 뭐예요? 스몰 F 된다. 라지 F는 스몰 F의 원시함수. 그랬을 때 적분은 이렇게 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을 살펴봅시다. 먼저 도입으로서 리만 적분을 다 공부하셨죠? 하셨지만 지금 재학생을 위한 전공수학 이론 강의에 맞게 이제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리만 적분 가능의 정의가 뭐냐? 유계함수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파티션이 주어져야 돼요. 파티션이 주어지면은 파티션에 대한 라지 mi, 스몰 mi를 정의할 건데 자, 요건 뭐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y 꼴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y 꼴 fx고 여기 있는 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파티션 P를 갖고 오죠. 파티션 P. P는 뭐냐 하면은 여기 x0부터 해가지고 x1, x2, xi-1, xi, xn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 이미 알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는 일반적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렇다면 이 파티션을 이용해 가지고 UFP를 생각해요. UFP는 뭐냐면은 이런 직사각형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i번째 인터벌을 생각해 본다면 i번째 구간, 소구간을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 값은 뭐냐면은 라제마예요. 요 값, 요 높이 라제마. 라제마는 뭐냐면은 여기 x들을 움직여 가지고 스프리머 수배 fx 그죠? fx x를 xi-1에서 xi까지 움직여 가지고 fx들 이게 수비 이 값이고요. 그런 값을 가로 길이 곱하기 그 값, 가로 길이 곱하기 그 값, 가로 길이 곱하기 그 값, 이런 값들을 다 더한 게 뭐냐? 결국은 위에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제일 작은 값, 인피멈, 인피멈들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기에 small mi. 이건 뭐냐 하면은 인피멈의 x는 xi-1에서 xi까지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길이 곱하기 small mi, m1, small m2, small m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 xi-1에서 xi까지의 x들을 움직여가지고 fx의 수업을 취한 걸 large mi, 인프를 취한 걸 small mi 이렇게 생각했다면 UFP는 뭐냐면 이 빨간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자 시그마 large mi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이걸 F의 리만 상합, F의 뭐 이 길어서 뺐는데 F의 P에 관한 리만 상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LFP는 뭐냐면 시그마 스몰 mi의 xi 마이너스 xi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요걸 이제 LFP
이걸 F의 리만 하합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은 위에 거는 커서 문제예요. 작아서 문제예요. 커서 문제죠. 커서. 그러니까 요런 것을 중에서 파티션 P를 자유롭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너무 세분하게 되겠죠. 자르겠죠. 세분을 하다 보면, 더 많이 자르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위에 거는 삭제가 돼요. 삭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삭제가 돼요. 그러면서 위에 거는 인피멈을 취해 가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에 가까이 갈 거예요. 자, 밑에 거는 뭐냐면 더 많이 잘랐을 때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더 채워나갈 거예요. 그렇죠? 밑에 거는 작아서 문제였는데 점점 채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UFP, 위에 것은 리만 상합은 파티션을 잘게 잘라서 뭐예요?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오는 게 유리하고, 밑에 것은 제일 큰 값을 갖고 오는 게 유리해요. 따라서 리만 상합은 뭐냐면은 리만 상합은 뭐냐면은 UFP의 인피멈이에요. 자, 상합의 인피멈. 그래서 이걸 리만 상적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리만 하적분은 뭐냐면은 LFP 그 중에서 뭐예요? 제일 큰 걸 갖고 오라. 그게 F의 리만 하적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떤 값이다? 서로 같은 값이라면, 자, 보세요. 위에 UFP는 무조건 뭐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원하는 값이 AS, B까지 fx, dx인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 근데 UFP는 항상 어땠느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UFP는 항상 원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 LFP는 어떠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이거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수는, 그죠? 상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다 1m보다 키가 1m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반 중에 학생 중에 제일 작은 학생도 1m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2m보다 작거나 같아요. 키가. 그렇다면 우리 반 학생 중에 제일 큰 학생도 2m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 때문에 뭘 알게 됐냐면은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UFP의 인피멈이.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리만 상적분이죠. 상적분. 그 다음에 요것 중에 제일 큰 거, 그죠? 스프리멈의 LFP. 이게 또 리만 하적분이죠. fx, dx 이렇게 되죠. 요거.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값도 3이고 이 값도 3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이 값은 당연히 3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은 값이면은 같은 값, 그 값이 적분값이다 이거죠. 왜?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3이고 이게 1이다. 그럼 평균을 낼 수도 없고 리만 적분 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F가 리만 적분 가능이라는 말은 정의가 뭐냐? 정의가 상적분하고 하적분이 서로 같을 때예요. 그 값이 리만 적분 값이다 이거죠. 이렇게 dx 이렇게 되죠. 해서 이제 리만 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증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증명을 살펴보자면 이제 요것은 파티션 P. 자, 여기 지금 Y축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우면 안 되는데 지금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어요 제가. y 꼴 f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i번째 구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 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고, UFP, LFP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LFP는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아무튼, 자, 이 상태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리만 적분 가능인지 연속인지 가정이 헷갈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갑시다. 자, 증명을 해보는데 스텝 1에서 자, 파티션 P가 주어질 때마다 자,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가 이제 이 값은 뭐 그냥 뭐 원시함수 이거 하니까 이 상수죠. 이 상수가 UFP보다 작거나 같고 LFP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만약에 밝혔다 칩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상수이기 때문에, 그죠? 상수이기 때문에 자, 요걸 이제 증명을 해 봅시다. 증명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UFP의 인피멈하고 LFP의 수프리멈도 자,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뭘 알게 됐냐면은 자, 보세요. 스텝 2에서 스텝 2.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UFP의 인피멈도 어떻게 될까요?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 인피멈의 UFP, 파티션 P. 역시 무등식을 만족하겠죠. 이 상수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우리 반 학생들이 키가 1m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이것 중에 제일 작은 것도 1m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반대로 2m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것 중에 제일 큰 것도 2m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수의 LFP 이것도 역시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리만 하합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리만 상합이죠. 근데 둘은 뭐예요? 둘이 만약에 서로 같다면은 자, 그 값은 결국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동시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 이 두 개가 같다면은 뭐예요? 그 값이 적분값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그 값이 적분값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서 같은 게 된다. 이거. 따라서 적분값은 뭐예요? 이 둘은 서로 같은 값.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large FB 마이너스의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것이 가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가정은 뭘까요? 리만 적분 가능이죠. 이게 연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리만 적분 가능이다. 그래서 앞에 가정이 뭐냐면은 리만 적분 가능이냐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라 적분 가능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과 결론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해보면 일단 여기서 자, 스텝 1을 이걸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라는 상수부터 출발해요. 자,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는 A가 X0고 B가 XN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로 해가지고 상세가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나누기 xi-1. 아까 전에 이거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미적분학 기본정리 2는 뭘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평균값 정리는 뭐라 그랬어요? 자, 평균 변화율은 적당한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xi-1을 나눴다가 곱했다가, 그죠? 그래서 자, 나눴다가 곱했다가 약분되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적당한 순간 변화율이 될 거예요. 그죠? large F 프라임 CI. 근데
large F 프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FCI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large F 프라임이 small f. 자, 물론 뭐 요것은 이제 C라는 것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 이유는 평균값 정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FCI가 될 거예요. 근데 FCI가 된다는 거, 이 가정이죠. 요것은 CI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CI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갖고 와가지고 수프리멈치한 게 large MI고 인피멈치한 게 small MI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값은 large MI보다 작거나 같고 small MI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다면 이 값에 large MI 대입시킨 것보다 작거나 같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은 작거나 같기를 시그마 large MI의 xi-xi-1보다 i는 1에서 n까지, 그죠?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UFP죠. 자, 이걸 스몰 mi 여기 대입시킨 거, 여기에 대입시킨 것보다 크거나 같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스몰 mi의 xi-xi-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뭐냐? LFP다. 됐잖아요. 따라서 뭘 확인했죠? 이 상수 large FB large FA는 UFP보다 작거나 같다. LFP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확인했죠. 자, 상수 FP, large FB large FA는 UFP보다 작거나 같고 LFP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자, 뭘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실만 남겨놓고 이제 삭제해 보면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텝 2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자, UFP가, 자, 파티션 P에 상관없이 이 상수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이 상수예요, 상수. 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갖고 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이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그죠? UFP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LFP 중에서 제일 큰 걸 갖고 와도 마찬가지다. 부등호. 그 다음에 요것은 리만 상적분, 요것은 리만 하적분.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자, 가정에서 리만 적분 가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값을 뭐예요? 적분 값으로. 따라서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것이다. 리만 적분 가능이라는 가정이 필요할 것이고, 연속 아니죠?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large FB large FA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해서, 자, 미적분화 기본정리 2는 리만 적분 가능이라는 가정이었어요. 연속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증명을 해보면서 우리가 미적분화 기본정리 2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된다는 사실도 이제 이 증명을 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서로 이제 정리들이 서로 이제 그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서로 그 정리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적분화 기본정리 2는 이제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증명되고, 평균값 정리는 또 뭐예요?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뭐예요? 내부값 정리하고 최대최소 정리. 그죠? 최대최소 정리는 볼자는 Y+하고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죠. 그 다음에 볼자는 Y+는 축소관 성질. 축소관 성질은 단조 수렴 정리. 그것은 이제 완피성 공리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 관계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그 정리의 증명을 전체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리를 기억해 두면, 정리 증명을 기억해 두면 정리의 과정이 리만 적분 가능이었는지 연속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증명 관계들 전체적으로 이해해 두면 정리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해석하기 어떤 정리가 있었는지 이런 게 이제 증명을 통해서 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그 설명에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시다.